고자 하편 7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비행자는 주나라의 봉건 제도를 이상적인 사회 모델로 하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제후들끼리의 패권 다툼이 치열했던 당시의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예초 질서 있는 모습으로의 회복이 더욱 절실했는지 모릅니다. 춘추시대에 주나라 왕실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권력을 장악한 5 패자들은 사망의 죄인이요, 지금의 제후는 5패의 죄인이요, 지금의 대부는 오늘날 제후의 죄인이다. 맹자가 여기서 말한 5 패자들은 사망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천자가 제후 나라에 가는 것은 맡긴 지역을 둘러본다는 의미에서 순수라 하고,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하는 것을 직무를 보고한다는 뜻에서 술직이라 말한다. 천자는 봄에는 논밭을 가는 것을 살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며, 가을에는 수확량을 살펴서 넉넉하지 못한 것을 도와준다. 또한 그 나라 국경에 들어가 황무지가 개간되며 밭과 들이 잘 경작되었고 노인을 봉양하며 어진이를 높이며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여 관리로 삼고 있다면 상을 내린다. 상으로는 땅을 주되 그 토지를 더해준다. 만약 그 국경에 들어가 보니 토지가 황폐하여 노인을 돌보지 않고 어진 사람을 놓치며 착취하는 자들이 지위에 있으면 꾸짖고 벌을 내린다. 한편 제후가 5년에 한 번 조회하지 않으면 그 벼슬을 강등시키고 2번 조회하지 않으면 그 땅을 깎고 3번 조회하지 않으면 천자는 6 군대에게 명하여 그 제후를 바꿔버린다. 이러한 제도가 있으므로 천자는 그 자리에 앉아 성토만 하고 직접 정벌하지 않으며 제후는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 정벌하고 멋대로 성토하지 못한다. 그런데 5 패자들은 제후를 이끌어서 제후를 정벌하면서 천자의 명을 받지 않았던 자들이므로 5패는 사망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맹자는 천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봉건사회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자가 제후국을 찾는 순수란 자신이 임명한 제후국의 실태를 알아보고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제후가 천자를 찾아뵙고 자국의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술직이라 하여 구분합니다. 권력에 따르는 책임감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다스리면 추가로 토지를 내리며, 그렇지 못하면 제후를 교체까지 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두는 상벌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천자가 제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성토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의 토라 말합니다. 싸운다는 의미의 정벌이 아니죠. 따라서 맹자는 춘추시대 5 패자들이 왕실 보호를 명분으로 제멋대로 제후를 연합하여 타국을 정벌하는 행위는 인의라는 명분을 빙자하여 질서의 근본을 어지럽히는 행위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제후들이 5패의 입장에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맹자의 해명입니다. 5 패자 가운데 황공이 강성하였는데 귀구의 회등에서 제후들은 희생을 묻고 글을 써놓고는 정작 피를 찍어 마시는 동맹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 글에 쓰인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천자가 금하는 명령이 적혀 있다. 첫째, 죄는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불효자는 처벌하며,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니 세자로 세운 아들을 바꾸지 말며, 본처는 종모를 받드는 자이니 첩으로 부인을 삼지 말라. 둘째, 현명한 사람을 높이며 인재를 길러서 덕이 있는 일을 표창하라. 셋째, 노인을 공경하며 어린이를 사랑하며 손님과 나그네의 어려움을 잊지 말라. 넷째,
관리는 인재가 아닐지 모르니 대대로 벼슬을 주지 말며 일을 소홀히 할지 모르니 인재를 충원하며 관직을 겸직시키지 말며 관리를 취함에 반드시 적임자를 얻으며 대부를 마음대로 죽이지 말라. 다섯째, 이웃나라에 피해를 줄지 모르니 조그만 이익을 위해 제방을 억지로 구부려 쌓아 물을 막지 말며 흉년에는 이웃나라가 쌀을 구입하는 것을 막지 말며 대부를 봉하고서 고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한번 맹세한 뒤로는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제후들은 모두 이 5가지 패자가 금하는 명령을 어기고 있으므로 지금의 제후는 오패의 죄인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제후들의 맹약에는 수신제가의 가정윤리에서 출발하여 사회윤리, 관리체계, 외교관계 등 제반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약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국제질서를 바로잡으려는 패자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제후들은 패자가 내세운 상호 동맹에만 형식적으로 동의할 뿐이요 실제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으므로 패자의 죄인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어 맹자는 자신이 말한 대부가 제후의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군주의 악을 기르는 것은 그 죄가 작고 군주의 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죄가 크다. 오늘날의 대부는 모두 군주의 악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지금의 대우는 오늘날 제후의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하로서 군주의 잘못을 가난하지 못하고 도리어 받들기만 하는 자는 일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나약하고 아첨하는 것이니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주의 마음이 아직 악으로 표출되지 않았는데 악행을 저지르게 인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큰 죄입니다. 신하의 눈치를 보면서 함부로 못했던 군주의 마음에 장애물이 없어져 제멋대로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맹자는 군주의 악을 맞이한다는 봉군지악을 아래에 있는 대부의 큰 잘못이라 지적합니다. 국가 멸망의 지름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언급에는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춘추시대의 많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패자나 제후들의 잘못을 차례로 지적한 다음 제후를 받들어야 될 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패자나 제후들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없는 일이므로 맹자의 의도는 마지막 대부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군주의 악행을 조장하거나 때로는 선도하는 대부들이 있기에 국가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판단입니다. 제후와 대부 가운데 과연 누구의 잘못이 더 클까요?